드롭아웃, 스쿨 오브 락, 불안당, 여성 과학자, 말과 개그, 그리고 배드블러드. 안녕하세요. 뭐든지 북클럽 호피디입니다. 김시우입니다. 이주영입니다. 유승희입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승희 씨가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 어떻게든 유승희를 따라가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댓글 좀 다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고픈 호피디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호스트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배드블러드라는 책이고 사실은 저희가 뭐든지 북클럽에서 한 거 중에 처음으로 논픽션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저 처음으로 논픽션이고. 자, 저희가 네. 진짜 문학을 좋아하나 봐요. 문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가 맞는지 아니면 이주영, 김호상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승희님은 잔인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유, 될 필요는 오해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논픽션이고 저는 근데 책을 읽는 스타일이 최근 한 3, 4년간의 논픽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근데 실화의 바탕을 둔 그 영화 보면 맨날 마지막에 뭐 베이스드 온 더 트루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맨날. 근데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루 스토리에 기반됐지만 약간 섞인 걸 좋아했었는데 배드블러드 같은 경우는 그냥 네. 완전히 논픽션이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의 사기극이에요. 이 얘기 자체는. 근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아마 뭐 한 400페이지 정도 넘어요. 네. 넘는 책이고 판형도 크기 때문에 정보량이 되게 많은 책인데 실리콘밸리에 이제 한 여성 과학자가 나타나서 내가 피 한 방울로 모든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피부 검사를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가서 또 피를 많이 뽑아야 되고 검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걸 아주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만들고 나서 피 한 방울로 검사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의 명사들과 뭐 전직 국무장관 무슨 투자가 심지어는 바이든 옛날에 대통령까지 이 사람을 전부 추앙을 했어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이 테라노스가 계속 커져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 허상이었던 거예요. 기술은 없었고 테라노스라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은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은 감옥 갔어요. 네, 감옥 갔더라고요. 그게 결국 마지막이고 배드블러드라는 게 이제 나쁜 피라는 게 아마도 미국적으로 친다면 성경적인 용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쁜 피, 나쁜 활동 또는 이 사람이 이제 피 한 방울로 검사해서 이제 그 세상을 바꾸겠다고 얘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쁜 피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캐리로라는 기자예요. 탐사 보도하는 기자고 이 기자가 뭔가 제보를 받고 이거 테라노스 이상해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취재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취재원들한테 엄청난 취재원들이 협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써낸 논픽션 물이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체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이고 제가 호스트를 하는 것이고 제가 재밌게 읽은 얘기에 대해서는 더 할 필요가 없을 테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는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초면인 책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아셨어요? 이 스토리를 미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역시.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었고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와 테라노스라는 기업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알게 되니까? 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잖아요. 매우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충격적이었는데 이번에 설마 울진 않았죠? 이거요? 엘리자베스 홈스. 다들 기대할 것 같은데 울었을 거라고. 울었다고 해주면 안 돼요? 울지 않았는데 울진 않았는데 진짜 충격을 많이 받은 게 이 400쪽이 넘는 이 책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속아나가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유명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오고 해서 와 이렇게까지 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속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렇게 엄청 신화적인 인물로 막 추앙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으며 어떻게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추락하게 됐는지 그 자세한 면면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뒷부분이 훨씬 재밌었어요. 저는 앞부분이 조금 이렇게도 속내하면서 가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우님이 이렇게도 속내가 너무 자주 반복돼가지고 또 속내 또 속내 또 속내 언제까지 속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읽다가 제가 사실은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뒷부분의 탐사보도 부분이었어요. 제가 언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와 이렇게 탐사보도를 한다고? 플러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기에 시스템, 여기에는 무슨 온갖 그 탐사 보도를 하면은 크로스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붙어서 기사 한 줄 한 줄 크로스 체크하고 그 상대방한테 제가 너무 멋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그 뭐 사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나? 그러니까, 예. 놀라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쵸.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엇을 좀 폭로하는, 나쁜 걸 폭로하는 걸 할 때, 그 폭로 대상자에게 정보를 다 준 다음에, 당신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고, 우리가 이걸 탐사 보도를 한다라는 저는 거기서, 이 미국 저널리즘 너무 부러운데 라는 생각에 사실은 사로잡혀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한테 흥미로웠던 것 같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저는 좀 곁다리를 계속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라는 게 진짜 그냥 저희가 법기술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미국이야말로 그냥 법기술의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변호사가 결국은 그 칼을 계속 휘두르다가 마지막에 이 변호사도 이제 이 미국 최고의 변호사도 엘리자베스 홈즈를 떠나지만 저는 이 법기술이 되게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겠다. 정말 모든 정의를 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징그러웠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도 좀 이거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승희님은 어떠셨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행착오는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사건이 있는 줄도 몰라서 이 책으로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계속 소설을 읽었어서 당연히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목만 보고 그 전에 용의자 X의 헌신이었잖아요. 당연히 배드블러드 뭔가 스릴러의 추리물이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힘들게 죽을까? 그러면서 이제 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책 뒤를 봤어요.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시작을 했구나. 그러면서 봤고 뒤에 저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속네. 이게 속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게 다 속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은 거 맞죠? 그럼요. 저한테 이제 저 며칠 전이었나? 어제였나?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 읽었어?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저한테 슬며시 다 안 읽었으면 어디서부터 바짝 읽으면 더 재밌는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피한 사실을 그래서 제가 오해십니다. 어딘데요? 그랬더니 어딘가요? 존 캐리루의 시점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이 내러티브를 시작한 거기서부터 이거 진짜 재밌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아니 근데 근데 거기서부터 재밌긴 했어요. 더. 정확하게 저도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그쵸? 왜냐면 앞에는 너무 똑같이 좋고 승희님 예뻐요. 울고 있어요, 지금.
앞에는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고 잘리고 나가고 속고 반항하고 잘리고 속고 반항하고 잘리고 고소당하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 반복돼서. 가져온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논픽션으로서는 사실 거의 인생책에 가깝거든요. 진짜 죄송해요. 저 이거 너무 깜짝이야.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네. 서술 방식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까 주영님 얘기하신 거에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회사 자체 사주가 루퍼트 머독이에요. 네, 맞아요. 루퍼트 머독이 테라노스에 1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언론과 이 그래서 자본이 어떻게 엘리자베스 이렇게 가가지고 분리돼 있을까? 이거 좀 기사 안 나오게 맞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루퍼트 머독이 아니다.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믿는다. 내가 어떻게 할 수 내가 있는 게 어떻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사조라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죄송하지만. 아, 정말 있을 모든 수 없는 언론사가 일이죠. 좋지는 않지만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굉장히 아까 언론 얘기를 탐사보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편집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편집장이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왜냐면 캐리로가 계속 괴로운 거예요. 이걸 빨리 서투려야 되는데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변호사 때문에 계속해서 그 취재원들이 날아가고 협박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미치겠다고 막 사무실에 뛰어들어와서 막 얘기를 해요. 막 이거 나 기사 낼 거라고. 나 말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탈리아 출신의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탈리아 고향에 이제 라바탄자라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강에서 전부 다 어부들이 가만히 이렇게 다리를 잠그고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들이 모여든대요. 그래서 쫙 모여들고 나면 모여들 때까지 계속 기다린대요. 그러다가 고기들이 확실히 많이 모여들면 그때 찌르는 거예요. 작살로 물고기를 작살. 죽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고향에서 많이 쓰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편집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해졌을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엘리자베스 홈즈가 결국은 이걸 문제가 되고 나서 이걸로 온갖 걸로 다 막고 막 그렇게 했을 때도 아주 조용하게 두 번째 기사, 세 번째 기사 계속 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이제 찌를 때가 작살을 찌를 때가 된 거죠, 이제. 그거 너무 인상 깊었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법기술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느끼면서도 세상이라는 게 참 결국은 이렇게 약간은 옳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라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가 굉장한 많은 사기극이 있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무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위해 진화한다는 걸 믿는 사람인데 그 법기술자가 아무리 해도 결국은 언론이나 그리고 또 다른 법인 미국의 헬스케어 법 같은 데서 결국 막잖아요, 마지막에. 네. 결국은 막힌 거는 정부에서 막은 거거든요. 너희 실험실 폐쇄야. 그 전까지는 홈즈가 계속해서 그 감언이설로 다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기술로도 쓰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또 지켜주는 건 법이고 언론이 굉장히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언론이 많지만 결국은 캐리로가 폭로한 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홈즈는 사기를 치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균형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재미없는 얘기를 아니요, 제 의미 있습니다. 진짜 싫다니. 의미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의미를 느끼긴 해요. 근데 재밌었어요. 네. 수익님이 몰랐던 그렇습니다.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건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저는 알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재밌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꼬리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주영님의 꼬리표 좀 신기한데요? 어떤 꼬리인지 영화 모르겠어요. 불안당이요? 혹시 네. 영화 불안당 보신 분 있나요? 봤어요. 저요. 네. 괜찮으셨나요? 사람이 죽죠. 재밌었어요. 사람 죽나요? 네, 네.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네. 형나경. 형나경 앞에 하는 대사 때문에 설경구한 대사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왔는데 형나경은 아세요? 뭐예요? 모르시죠? 그게 뭐예요? 형, 나 경찰이야. 아 진짜? 네. 제가 간단하게 불안당 얘기를 하면 저는 불안당 원인데 불안당에 미쳐가지고 또 불안당 수십 번 본 사람인데 이게 언더커버 얘기예요. 경찰인 잠입. 임시완, 네, 임시완이 그 경찰인데 그 마약계 거물을 잡으려고 그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 교도소에 그 마약계 거물에 2인자인 설경구가 잡혀 있죠. 범죄자인. 그래서 이제 설경구를 꼬시려고 임시완이 들어가는데, 네, 근데 설경구한테 임시완이 오히려 감겨가지고 이제 형, 나 경찰이야라고 설경구한테 털어놔요.
그래서 이제 설경구가 너 그러면 내 조직에 들어올래 해서 설경구랑 같이 깡패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반전이 있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결국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홈즈 엘리자베스 그렇죠. 홈즈라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특히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조지 전 국무장관 이름이 뭐죠? 슐츠요. 네, 조지 슐츠. 네. 이 사람이 와 이렇게까지 믿는다고 할 정도로 맞아요. 손자인 타일러 슐츠가 할아버지 나 거기 회사 갔는데 이 회사 엉망진창이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조지 슐츠가 믿지 않고 심지어 자기 생일 파티에 손자는 빼고 그 엘리자베스 홈즈를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믿는다고 하는 이제 사람 믿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 형나 경찰이 앞에 그 설경구가 임시완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홈즈를 믿는 게 아니라 이 홈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엇을 했느냐를 이제 믿으라는 얘기인 거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경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를 해요. 자기 부모가 되게 자기를 이제 때리고 이런 폭력적인 부모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잘해주면서 되게 뭔가를 먹였대요. 근데 설경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부모가 평소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토해요. 그 음식을. 그래서 부모는 죽고 부모는 동반자살 하려고 했는데 그 자신만 살거든요. 그래서 설경구가 그 이후에 이 어둠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조폭 생활을 하면서도 늘 믿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내 형님이고 내 상사고 뭐 나와 피로나는 동지여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동지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백미는 사실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상황을 믿어야지 상황을 이라고 했던 설경구가 결국은 임시완이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배반하는데 그 배반하게 된 근거가 결국 사랑인 거죠. 네, 임시완을 사랑하게 되면서 임시완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기를 형 여기로 와. 나 지금 다 들통나서 형이 여기로 와서 우리가 그래야지 도망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설경구가 아 이게 얘가 나 죽이려고 이제 나를 여기로 부르는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자진해서 그곳에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리는 자신의 베프를 죽이면서까지. 네. 그래서 결국은 임시완의 손에 설경구가 죽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백미이자 제가 이 영화를 수십 번 봤던 이유인데 이게 참 뭘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용의자 X의 헌신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하여튼 저는 그 말이 엄청나게 인상이 깊었고 그것을 배반하는 설경구가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 그거 말고도 이 영화에 너무 치인 포인트가 많아서 안 보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다음 3개월 뒤 울고 싶을 때 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는 저는 불행히도 울진 않았는데. 아, 정말요? 네. 저도요. 그 얘기만 들으면 너무 저 눈물 울진 않았죠. 네. 아, 그래요? 뭔가 울 것 같은 영화는 그냥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설경구 멋있다. 임시완도 멋있네 이러면서 봐가지고. 내용만 들으면 듣기로는 눈물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아 눈물 나와요. 설명을 그리고 너무 엄청나게 그쵸. 그리고 저 되게 재밌는데 이게 임시완은 여기서 헤테로로 나오고 설경구는 바이로 대충 설정된 것 같은데 임시완 이제 설경구는 임시완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임시완은 그 모르는 상태고 실제로 영화를 찍었을 때 임시완은 이게 브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했지 그 어떤 설경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기자회견 그런 기자간담회 하면서 설경구가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건 사랑이었죠? 라고 얘기할 때 임시완이 되게 놀라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약간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약간 사기 아니야? 감독이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생각도 살짝 하긴 했는데 윤리적인 부분에서.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영화가 탄생했는데 이 영화는 치인 포인트가 너무 많니? 제발 보시라. 별로입니다. 네. 어떻게 이게 마음이 힘들 여기서 것 끝? 같네요. 네. 다음 3개월 뒤에 꼭 보시고 꼭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우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꼭 오셨으면 좋겠고. 네. 네. 시우님 소리표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제 거요? 네. 전 좀 긴데 짧게 줄여볼게요. 읽다 보면 진짜 짧게 나오는 부분인데
로레인과 노엘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홈즈의 어머니와 네. 그 이웃 퓨즈, 네, 퓨즈의 부인. 네, 네. 리처드 퓨즈의 부인으로 네. 나오죠. 네, 이 둘이 처음에 잘 지내다가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근데 그 둘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그 사실 이 두 사람이 어울리기는 굉장히 힘든 관계였다. 로레인은 퀸즈 노동계급 출신이어서 뭐 거친 뉴욕 억양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노엘은 DC의 세속적인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계급이. 않는 조합이었다. 이런 묘사가 잠깐 나오는데 그때 그냥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영국이 특히 심한데 미국보다는 그 영국은 아예 그 RP라고 해서 Received Pronunciation이라고 해서 그 여왕 또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처음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그게 그 received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의 억양이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좀 교양 있고 그런 억양으로 이제 취급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RP라고 하는 여왕의 영어, BBC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계층, 권력의 상징, 약간 우아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저쪽 막 스코틀랜드, 웨일시 이런 지역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실제로 알아듣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뿐더러 영국 사람들은 뭐 지금은 예전보다 덜하겠지만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한 약간 언어적인 조롱이나 차별 같은 것도 좀 꽤나 있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나면서 미국에서도 당연히 뭐 그 아까 말한 로레인이 퀸즈 노동계급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블루컬러 지역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출신. 뭐 하지만 노엘은 DC에서 사용하는 영어는 미국에서 굉장히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미국 표준 영어. 그러니까 이 짧은 묘사에서도 이 둘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뉘어 있고 하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억양 그런 것들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그 억양에 따라서 뭔가 계급이 보이지 않는 계급이 나뉘어져 있고 또 실제로 엘리자베스 홈즈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할 때 뭐 말에 대한 건 대단히 어떤 묘사가 없었지만 목소리를 특정 방식으로 바리톤처럼 정말 낮게 깔고 이렇게 사용하고 했던 그런 방식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하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과 계급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위치, 교육, 뭐 사회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의 자신 또는 그 주변에 충분한 어떤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생각에 대해 좀 나눠보고 싶어서 얘기를 가져왔어요.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그 서울에 성북동이나 평창동 드라마에서 전화 받으면 성북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이것도 말과 계급일까요? 말이라는 걸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 표준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는 철저하게 사실은 계급적인 사회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뭐라고 할까 계급적 사다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지금까지. 영국, 미국은 쉽지 않고 근데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는 실리콘밸리에 모여있는 부분이 많고 사실은.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경상도 사투리는 좀 계급적으로 이용됐던 유효했었죠. 부분이 있었던 유효했었죠. 것 같아요. 네. 경상도 사람들이 가졌던 특히 경상도 남성들이 가졌던. 가졌던. 네네네.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을 때 경상도 남성들은 굳이 경상도 사투리를 교정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게 나의 계급적 우위를 계급적 우위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의식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선배들이 아, 너 여기지 하면서 이렇게 끌어주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게 되고 아, 이게 권력이 되는구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경상도 사투리가 과거에 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홈즈는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는 기술 회사들과 테라노스를 동일시하여 실제로 제품이 개발될 때까지 허위로 마케팅을 하며 사기 행각을 지속했고 속임수를 숨기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 말과 계급이라는 말에 정확하게 딱 와닿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홈즈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었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홈즈는 그런 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우님이 하신 말하고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 계급적 사다리가 없는 곳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내가 기술만 있고 내가 그 엔젤 투자자를 모아서 돈을 해서 그 기술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는 미국의 주류 사회도 마찬가지로 와스프라고 해서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이걸 갖춘 사람만 사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와스프가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깔려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실리콘밸리가 그런 걸 전부 다 사실은 부정하는 곳이거든요.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것이 인도인, 아시아인, 그다음에 유대인 이게 대표적인 미국에서 너드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드라는 게 좀 맞아요. 모자란 놈. 맞아요? 공부만 하는 어떤 공부벌레. 네, 좀 약간 덜 떨어진 놈. 네, 사회성 공부 열심히 좀 하는. 떨어지고. 사회성 떨어지는 네, 네. 그런 대표적인 너드 이미지들이 뭐 구글도 만들었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도 네. 그 WASP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커버그도 그렇고 그런데 엘리자베스 홈즈가 혜성같이 나타난 것은 이 사람은 와스프예요. 정말. 근데 와스프인데 실리콘밸리에서 더구나 심지어 여자고 스탠포드 나왔고 졸업은 안 했지만 여자고 백인이고 눈 파랗고 이런 여자애가 갑자기 놀라운 기술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엘리자베스 홈즈가 그런 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말괄량이 톰보이적인 이미지였는데 터틀넥 입고 청바지 입고 옷을 통일하고 네. 목소리를 낮게 해서 뭔가 그런 그 너무 뻔한 여자의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거대한 사기극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그 기저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급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는 저 여자 스탠포드 나왔잖아. 뭐 저 여자 백인인데 이쁘잖아. 그러면 진짜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등식이. 네, 거기다가 바리톤 보이스. 여기서 되게 바리톤 보이스가 여러 번 언급되는데 사람들이 바리톤 보이스에 많이 넘어갔다. 와, 근데 그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이 어떤 뭔가를 신뢰도를 형성하는데 이 목소리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목소리가 첫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하는 걸 보면. 네. 갑자기 말을 하기 싫어지네요. 승희님은 정갈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갈하게요? 정갈한테 얘기한다는데. 저 스콜피언스 좋아하는데 저. 윈도우 오브 체인지 알아요 혹시? 그게 뭐예요? 윈도우 오브 체인지 저희 소설극장에서 했잖아요. 오프닝 음악으로 새벽의 그림자. 네. 제목은 몰랐어요. 그래요? 죄송해요. 화내서. 자, 그러면 네. 말과 계급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해요. 말과 계급이라기보다는 계급적인 요소가 여기 너무 들어가는 네, 책이에요. 배드블러드는. 점철되어 있는. 네. 그럼 승희님의 꼬리표 볼까요, 그럼? 홈즈의 야망은 탐욕스러웠고 간섭을 용납하지 않았다. 부와 명예를 얻는 길에 부수적인 피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혹시 그 스쿨 오브 락이라고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영화 말고요? 네. 이게 그 학생들 속이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방송을 하던 거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이제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속여서 강당으로 모이게 해요. 그래놓고서 빵 하고 스크로브락 그 현수막 같은 게 촥 떨어지면서 이제 가수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저는 매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걸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로 대부분의 생각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거나 말이 되거나.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않는 거에 속아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거 안 속는 걸걸요? 다 짠 걸걸요? 근데 저희 학교 왔었어요. 어머나. 근데 저 속았어요? 반전. 어머나. 그래서 그때 무슨 스승의 날 무슨 행사를 한다고 강당으로 모이래요. 그래놓고서 갑자기 그 선생님이 그 강당 무대 앞에서 진짜 꽃다발 엄청 큰 목걸이 아세요? 네, 알아요. 그거를 그냥 학교에서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목걸이였는데 그거를 씌워주고 막 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현수막이 팡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이제 저도 속은 거죠. 가수 누구 나왔어요? 팀이 왔었어요. 네, 사랑합니다, 팀.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읽으면서 이게 속이려고 작정을 하면은 진짜 아니 속이려고 속는구나. 작정하면 속일 수 있겠다. 네, 네. 그것도 속는데. 네, 저도 그러니까 말의 뼈. 이게 TV로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저거에 속지? 이랬었는데요. 진짜 속더라고요. 근데 그 조지 슐츠가 투자하면 저도 속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 매티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줄줄이. 줄줄이 정말. 그리고 레리 앨리슨도 지금도 얼마 전에 레리 앨리슨이라는 오라클 창업자거든요. 네. 이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다. 아,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누가 거기다가 막 무슨 30억 넣었대. 그럼 네. 나도 넣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속았던 경험이. 우리가 속기가 되게 쉽구나. 자기를 속이기도. 근데 홈즈가 성공했던 건 그 리플리 증후군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스로 물론 계속 그렇죠. 속이는. 네, 예를 네, 들면 네. 우리 전회에서 이시가미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시가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뛰어난 수학적 재능과 네. 그의 그 인간적인 공감 능력 없음이 사실은 네, 네. 결여된 것이 한 것처럼 홈즈도 사실은 정상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들통났는데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많아요. 우리 회사에도. 우리 회사에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을 그냥 뒤집어서 뒤집어서 얘기해요, 그냥. 그 팩트를 다 왜곡해서 말하는 걸 말하는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있을 수 걸 있는 저 사람이더라도. 느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네. 엘리자베스가 홈즈가 정말 그거를 믿은 건가요? 저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었죠.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고 이건 되고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음. 저도 100%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잖아요.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네, 하라고 계속 그러서 믿은 거예요 완전히. 네. 그리고 말을 바꿀 때도 저는 말을 바꾸는 순간 또 그걸 믿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의 주저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도 속인 거네요. 네, 스스로도 계속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건 뭐 속았다고 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나 네, 자기 합리화겠죠. 방어적인 회피적인 뭐 이런 기질들이 있겠지만 네. 저도 믿었다고 생각해요. 100%. 네. 이거는 네. 본인이 계속 거짓말을 해나가면서 속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언젠가 이건 약간 언젠가는 어색하게. 그렇게 변해요. 근데 저는 네. 끝까지 나중에는 언론이 자기를 죽이고 있다. 네. 월스트리트가 죽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훌륭한 과학자인데. 저도 그거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해요. 네. 완전. 근데 확실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정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뭐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할 때 티가 나는데 정말 믿어야만 아니, 그런 그게 분위기가 또 나고 멀지 그럴 텐데. 않게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네요. 예.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나치 전범으로 불려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자기는 정확히 해야 될 일을 했고 이런 일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지랄을 하고 있어요 다들. 네. 그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손에서 막 몇백만이 죽어 나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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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진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개엄만 봐도 그렇죠. 경험은 그렇죠. 네. 무섭다. 네.
우리는 모두 틀릴 수 있다.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드롭아웃이랑 여성과학자로 가볼까요? 제 네. 꼬리표로 가면 드롭아웃은 이제 스피노프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책이 더 좋아졌던 이유는 드롭아웃이라는 이 TV 시리즈 때문에 더 좋아졌어요.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데 8편짜리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얘기가 너무 흥미롭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트루 스토리이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화에 완전히 붙었어요, 다들. 근데 드라마가 먼저 나왔거든요. 8개, 에피소드 8개짜리. 거기서는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주연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영화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영화는 제니퍼 로렌스 주연으로 영화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제니퍼 로렌스가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자기는 영화 안 하겠다고 했대요. 아만다 사이프러스가 너무 완벽해서요? 아만다 사이프리드만큼 연기할 수 없다. 자기는. 엘리자베스 너무 어울린다, 홈즈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대로다.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성우분들한테 계속 추천하는 영화거든요. PD도 봐야 되고. 너무너무 연기를 잘했어요. 기가 막혀요, 진짜. 엘리자베스 홈즈보다 더 엘리자베스 홈즈 같아요. 저는 드롭아웃이라는 뜻 자체는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롭아웃이라는 게 이제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는 경우 그 드롭아웃이라고 하고, 그리고 드롭이 이제 한 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한 방울로 모든 것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롭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저는 이 드롭아웃은 정말 강추고요. 너무너무 재밌는 시리즈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재밌으실 거예요. 굳이 캐리로까지 안 가도. 그리고 사이피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홈즈 비디오나 연설 장면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목소리 낮추는 장면까지 다 연기를 해요.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목소리 낮춰가지고 연기하고, 얘가 어떻게 이것들을 했는지 훨씬 더 디테일하고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드라마니까. 그리고 여성과학자 얘기는 한 가지 그냥 붙여서 하자면, 이제 이 사람이, 홈즈가 이제 스탠포드를 나왔어요. 스탠포드 화학과를 나와서, 거기에 그 홈즈가 굉장히 잘 이용했던 사람은 화학과 교수예요. 채닝 로버트슨이라는 교수를 자기 회사에 고문으로 앉혀요. 네. 그러니까 스탠포드대 교수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니까 얼마나 이게 권위가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한 사람은 처음에 가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던 의대 교수예요. 근데 의대 교수가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대 교수가 완전히 반 엘리자베스 파로 돌아서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받고 이렇게 많은 걸 해놓고서 네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수많은 여성 과학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안 그래도 여성이 뭔가를 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교수가. 그런 걸 보면서, 뭐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제 마리 퀴리 같은 경우가 이제 뮤지컬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퀴리가. 네. 퀴리 부인 같은 사람이 여성과학자의 대표적인 경우죠, 사실은. 네. 노벨상 받으신 분이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여성이 무언가, 특히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 뭔가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 동시에 이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되게 와닿았어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여성 과학자들이 펀딩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되게 이중의 굴레인 거죠.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안 그래도 되게 되게 와닿았어요. 입지가 그쵸? 네. 어려운 상황인데 한 명만 그렇게 해버려도 네. 그럼 이제 여자 과학자 믿겠냐는 거죠. 네. 남자는 그거에 비해서 비교적 뭐 한 사람이 실패하고 한 사람이 사기쳐도 걔가 남자라는 데 집중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잘못하면 여자라는 데 집중이 돼버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꼬리표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홈즈가 이 말을 했을 때 너무 짜증이 났는데 404페이지에 홈즈가 아마 그 여자대학교인지 하여튼 어떤 대학교에 가가지고 카네기홀에서 글래머지의 올해 여성상을 받으며 수상소감을 말했는데, 홈즈는 자신이 젊은 여성의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린 소녀들은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홈즈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그 이중의 어떤 잣대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그걸 이용한 진짜 거잖아, 안 그래도 홈즈는. 이렇게 우리 여자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이럴래라는 생각이 저도 약간 들긴 들었어요. 질문으로 갈까요, 이제? 좋습니다. 좋아요.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할까요? 나는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니 이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본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게 속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데코레이션을 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라고 PR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직업적으로는 잘 속였으면 좋겠어요. 연기로. 네. 연기로. 그거 말고는 연기자들은 좀 속여야 되지 않나? 저는 속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말고. 연기를 할 때. 연기를 할 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연기를 할 때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를 아니 뭐 누구를 죽여봐야 죽이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저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친한 드라마 PD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왜 날라리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날라리였던 애들이 왜 나중에 연기 잘하는 줄 알아? 걔네는 놀아봤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죽여봐서 죽이는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때려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폭력 그 씬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저는 못 속입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티나는 사람이어가지고 거짓말도 잘 못해가지고. 저도 표정이 네. 너무 잘 드러나서. 네. 저는 그런 사람은 좀 부러워요. 누구 싫은데 싫은 티 안 내고 좋아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거 사회생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승희 씨가 부러운데. 저요? 네? 테라노스의 기밀 유지가 극단적인 수준이라 저는 어떤 말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일찍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인기 있어서요? 연기 있어. 아, 그러면은 여기 질문 도화를 믿으시나요? 넘어갈까요? 시은님의 질문? 제가 시은님의 사주를 본 것 같은데 도화살이 도화살. 없었던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있다고 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도화살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도화살이요? 아, 여기 사주 전문가께서 직접 아, 설명해 제가 주시면. 전문은 아니고 8주 배웠는데 도화살은 그 보통 도화살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남자한테 인기가 많고 남자가 도화살이 여자한테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뮤추얼한 사람들, 일반 대중한테 인기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주목을 받고 뭘 해도 주변에 사람이 꼬이고 그런 사람들이 도화인데 엘리자베스 홈스도 도화가 있긴 사주를 보면 도화가 있겠죠. 있어야 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뭐 남자한테 인기 많은 여자, 여자한테 인기 많은 남자, 뭐 이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홍염살이라고 합니다. 그건 도화가 아니고 유승희님은 도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리고 김시우님도 도화가 없고 네. 제가 김호상님 것도 봤던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 제가 그냥 봐도 도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분을. 아, 그러니까 이거 욕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저도 도화가 없습니다. 많은데. 혹시 아니요, 도화가 없습니다. 네. 혹시 그 지금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주요? 사주를 한번 넣어보시면 엘리자베스 홈즈의 사주를 제가 네. 한번 넣어볼까요? 재미로? 네 84년 잠시만요. 네. 근데 태어난 시도 알 근데 수 시 있나요? 없어도 도화는 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괜찮나? 일단 넣어볼게요. 재미로 84년 재미로. 2월 3일입니다. 양력. 네. 네. 야 재밌다. 난 다시 보고 싶은데. 난 도화살이 홈즈 있을 것 도화 같은데.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도화가 없고요. 글을 되게 잘 쓰실 것 같네요. 아, 네, 문곡기인 있으십니다. 문곡기 네. 저 귀인 다시 봐주면 중에서 안 돼요? 상황에서요. 지금 저 머클 봐주면 안 돼요? 머클 끝나고 제가 도화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네. 이 도화라는 게 어쨌든 도화살은 없지만 홈즈에게 없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 사람을 그렇게 아, 대중을 있죠. 끌어당기는 당연히. 뭔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럼요. 도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후천적 도화겠죠. 네, 음. 우리 모두 그걸 믿는가? 저는 믿어요. 저 도화 믿어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믿으시나요? 네. 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냥 좀 믿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아, 그래서 있죠. 지난번 제 질문이 너무
형이상학적이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모 승희님의 말. 네, 모 승희 예? 히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고 좀 간단한 질문을 근데 하셨는데 도화살이 있는 사람도 주목을 받긴 한데요. 저는 제 친구 중에 그냥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 친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도화가 없긴 한데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고요. 뭐 예쁘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그리고 뭘 해도 되게 매력적으로 제 귀에도 약간 들리는 게 있어서 사람이 약간 그런 걸 타고나기는 하나 보다. 그게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랑 상관없이. 근데 도화살도 약간 그 비슷한 계열의 다른 또 살이 있지 않나요? 홍염살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른가요? 홍염살. 근데 저 사주를 잘 모르겠는 게 어떤 홍염살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엄청나게 애인들이 꼬이는데 또 어떤 홍염살 있는 사람은 뭐 너 여자 많지 남자 많지 하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사주를 잘 못 푸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사주는 뭐 저는 믿습니다. 네, 기질과 아주 연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나요? 네. 바로 넘어갈게요. 네. 첫인상에 대차게 속은 경험? 저는 이걸 들고 왔는데 있나요? 저는 첫인상을 진짜 못 보는데 늘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뒤통수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첫인상으로 보면은 되게 그 편견 없이 보는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왜 그러지?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다 그냥 좋게 보나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경우는 거의 제가 좀 사람 볼 줄 모르나 봐요. 저랑 되게 다르네요. 저는 첫인상을 웬만하면 나쁘게 보거든요. 비관주의가 여기서도 나오는 그냥 저는 거슬리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이라 웬만하면 대충 다 거슬려요. 저 사람은 이게 거슬리고 저 사람이 이게 거슬리고 그래서 저 사람도 싫은데 저 사람도 싫은데 그러다가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첫인상에 그렇게 속은 경험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딱 느껴지는 느낌을 보통 믿는 편인데 저는 그냥 그게 잘 맞으세요? 네 바뀐 적이 별로 없고 되게 부럽네요. 그런가요? 근데 약간 맨날 틀려가지고 네. 약간 쎄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은 확실히 끝까지 쎄인가요? 네 그렇더라고요. 와. 그리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첫인상에 대해서 첫인상이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첫인상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공감하시나요? 저는 사람을 너무 안 좋게 봐서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못 보는 건 맞습니다. 호피디님은 생각보다 잘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생각보다는 뭐예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 있는 것 치고는. 근데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인상에 대차게 속고 이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사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그게 찐 인프제이기도 하고 뭐 사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굉장히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마찰이 생기는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걸 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뭐 속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면 유승이 띠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유승이 10번 만났으니 유승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유승이 씨한테 맞춰서 살아요, 저는. 저는 그래야 충돌이 안 생기잖아요. 특히 회사에서.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나를 죽여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마찰이 안 나는 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찰이 나면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마찰이 나는데 내가 힘든 걸 참을 정도가 되면 사실 가족이거나 네. 연인이거나 이러면은 제가 마찰이 나는 걸 참아요. 그거는 내가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맞춰요, 저는. 그래서 첫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첫인상을 가지고 뭘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무도운 사람에게 다 인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매뉴얼, 이주영 대처법, 김시우 대처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배드블러드라는 끝났죠? 논픽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질문도 사실 비슷한 왜냐면 이게 속이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캐치미 이프 유 캔 이것도 생각 많이 났어요. 저도요. 사실은 굉장히 속이는 영화잖아요. 끝까지. 네네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도 했고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상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 첫인상 얘기, 도화살 얘기, 뭐 거짓말을 하면 내가 믿을 수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얘기들도 좀 했는데 저는 이게 실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미국에서 이 테라노스의 주식 가치가 50억 불까지 갔었던 적이 네. 있기 때문에 50억 달러라면 사실 50억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돈이고 그렇게 모든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심지어는 뭐 여기에 이제 그 제품을 들여놨던 월그린이라는 회사, 세이프웨이라는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마트 같은 회사예요. 그럼요. 제일 네. 큰 회사. 그런 회사도 다 속아 넘어갈 정도의 그런 대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의 실제적인 팩트, 사실적인 것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연기했나도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꼬리표로 얘기했던 그런 콘텐츠들도 같이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불안당 꼭 보십시오. 불안당 얘기로 추정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뭘 하죠? 혹시 호스트가 누구시죠? 시우님이신 것 같습니다. 살짝 설명해 주시면서 끝날까요? 다음 주에. 건축? 네, 맞아요. 그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이라고요. 그 건축무한 육면각체라는 이상의 시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영화인가요? 책을 저희가 보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동명의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영화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보시고 와서 저희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재밌어요. 네, 저희는 오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